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 꽃을 들고 누가 찾아왔을까요? 너라고 빨리 얘기해. 네, 스튜디오에 오늘 5월 15일이라고 신유경이니? 신유경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쉬고 있는 중이니까 신유경 님이 꽃을 들고 스승의 날이라고 왔대요. 근데 나는 이제 신유경 님의 스승이 아니라 고용인이죠. 그리고 피고용인, 가불관계라고 할까? 네, 지금 선생님 볼에 기침이 나와서 사탕을 하나 물고 있어요. 유경이 사온 꽃을 놓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불편하게 유경이 사온 선물이라고 꽂고 시작하라. 이거 보이나요? 이거 쓰지도 않는 이 뭐지? 블루투스 이어폰? 네, 있거든요, 이거죠. 근데 쓸데없이 사와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거 1세대래요. 1세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1. 1세대가 언제 나오냐면 1. 네, 조용하세요. 자, 캐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캐스트 주제는 DIO예요. DIO.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주는 DIY라고 하는 Do It Yourself. 우리는 이런 강의를 펼쳐놨으니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강의를 골라서 개념, 기출, 엔제, 하프 모의의 실무까지 쫙 연습해서 6평이 수능인 것처럼 준비를 해라 라고 선생님이 강의를 쫙 펼쳐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DIY를 하기가 힘들면 DIN, DIK, DI 뭐였지? J, 뭐 기타 등등 그런데 그렇게 해서 누가 제일 인기 좋았어요? DIK 역시 DIK가 인기가 가장 좋았대요. 근데 어쨌든 사탕을 하도 물고 강의를 해가지고 오늘 스튜디오 들어와서 오늘 수원 컨택트 촬영했거든요. 컨택트를 6편까지 하나만 한다면 컨택트를 해라고 선생님의 원픽 컨택트를 해라고 했는데 아직 이 휴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수원이 다 업로드가 안 돼 있어요. 원래 일정표에도 수원의 업로드가 아직 천천히 되기로 돼 있는데 6평 전까지 좀 완강을 수원수투 완강을 해줘 볼까라는 생각에 들어와서 사탕을 하나 물고 계속 수업을 했더니 여기가 맛있어요. 자, DIO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평 대비 DIO 3주 학습 계획. 이제 3주가 남았잖아요. 왜 DIO를 가지고 왔냐면 DIK, DIY, DI 뭐 하여튼 받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늘 그렇지만 계획대로 잘 이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다 보면 이제 6평이 너무 가까이 왔어. 난 5주 계획을 받았지만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6평은 슬슬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싶어지는 감정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빨리 전략을 바꿔야지. 언제든 성공과 실패는 왔다 갔다 한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면 극대 다음에 뭐가 와? 극소가 와. 극소 다음에 극대가 와. 왔다 갔다 한다고. 극대 다음에 또 극대 없고 극소 다음에 또 극소 없어. 그러니까 뭔가 잘 이행이 안 됐다, 차질이 생겼다 그러면 빨리 정신 차리고 전략 수정을 하고 남아있는 3주에 가장 효과가 좋은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DIO, O는 뭘까요? 오르세. 오케이. 자, 6평 대비 3주 전략. 지금부터 3주 동안 극강의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6평 대비로 많은 강의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매우 효율적으로 컨텐츠를 준비하고 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6평 대비로 펼쳐놓은 강의가 무엇인지 일단 한번 쭉 보여드리면 개념 강의에는 우리의 베스트 강좌, 시그니처인 개념 에센스가 있고 그리고 한 과목당 10강으로 압축 정리해주는 세컨 찬스, 개념을 오래 길게 공부할 시간을 놓쳤다면 한 번쯤 했는데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으면 시험 대비로 활용해 라고 하면서 만들어준 세컨 찬스 10days 개념 완성이 있고 또 올해 새롭게 나온 N커리 N수생들, 정규반이든 또는 반수생이든 N수생들을 위한 개념 에센스 4N까지 개념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 거야. 이 3개의 개념 강좌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개념을 총정리, 복습하시면 되고 기출분석. 그런데 이 셋 중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등급 불문하고 뭘 추천하냐라고 한다면 개념 에센스 4N이에요. 왜냐하면 수원수투를 약 30강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 에센스 시그니처인 그 강좌 자체가 사실은 약간 컴팩트한데 별로 강의가 길지 않거든요. 다른 개념 강의들에 비해서. 그런데 그것을 또 볼륨을 반으로 줄였어. 근데 그 안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우 컴팩트하지만 효율적으로 라인업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이 안에, 이 강의수 안에 하나도 빠짐없이
깊이 있게 디테일까지 챙겨서 이렇게 많은 걸 담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강평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남아있는 3주 동안 개념이 조금 불안해. 딱 하나의 개념 강의로 정리하고 싶어. 그러면 하나만 추천한다면 개념 에센스 4N이에요. 수원수투에 대해서는 완강이 되어 있으니까 수원수투 합쳐서 약 30강 안에 개념과 그리고 심화된 기출까지도 기본부터 다 건드리니까 개념 에센스 4N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애매모호한 것들, 미분계수 관련 것들,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수로그 함수의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선대칭 이동, 이동 특성들, 또는 거듭 제곱근이 나왔을 때 나오는 고난도 문항들, 이 애매하면서도 어려운 것들이 아주 맑게 쫙 정리가 될 거야. 아마 한 대를 딱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강의가 개념 에센스 4N일 거예요. 그 양 대비 퀄리티가 어마어마할 거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3주 동안 해! 뭘 해? 개념 중에 하나, 동시에 기출까지 정리할 수 있어. 개념 기출을 한 방에 정리하고 싶다. 뭘 해? 개념 에센스 4N을 제발 해. 포기하지 말고 해. 유평을 어느 정도라도 하고 시험을 봐야 그 다음을 약속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의 끝 다음의 시작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거라 반드시 해야 돼. 알겠죠? 기출 분석은 기출 100선, 기출 50선이 있어요. 공통 과목 100문항을 라인업을 해놓은 거죠. 기출을 쭉 라인을 세웠을 때 그 한 줄에 깨어지는 기출들 다 결국은 똑같은 것을 묻는 기출 중에 핵심 기출을 뽑아서 킹핀이 돼줄 수 있는, 킹핀 뭔지 알죠? 볼링핀, 킹핀이 넘어가야지 스트라이크가 나온다는 그 킹핀을 딱 뽑아서 라인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대표 기출들 100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기출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개념과 소재들은 한번 싹 지나갈 거다. 미적, 확통에 대해서는 기출 50선을 하시면 되고, 이 개념과 기출을 한 방에 하고 싶어. 엔제까지 섞어서 남은 기간 동안 개념도 기출도 엔제도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하나의 강좌 속에서 완전히 집대성시켜서 보고 싶어. 그러면 선생님이 3주 동안 원픽이 뭐라 그랬다? 컨택트라 그랬죠.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 딱 시즌2에 겨울에 배웠던 개념과 기출의 접근이 새로운 엔제에 그대로 녹아 들어간, 그래서 개념 기출 엔제의 접점에 놓여진 세 개의 집합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컨택트, 전체 다 합쳐서 하나만 선택해? 그러면 이 바운더리에서는 컨택트죠. 그리고 하프 모의, 천재 1호 모의고사, 미적을 너무 어려워하니까 미적만 8문항으로 테스트 해보라고. 그리고 8문제 23번에서 30번까지의 흐름을 익숙하게 만들면 미적도 별거 아니야. 미적은 미적에 죄가 없어. 그 밑에 있는 수원 수투에서의 함수에 대한 근본을 잘 몰라서이고, 그 밑에 있는 간접범위, 우리 간접범위 연계특강도 있잖아. 모르는 부분은 함수, 집합, 어려운 부분 찾아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잖아. 뭐라도 할 수 있어. 해야 돼. 그러니까 6편까지 하자고요. 하자고 만든 표야. 하프 모의, 천재 1호 모의고사를, 그리고 준킬러 스팟 모의고사, 준킬러만 깨면 어떻게 그 뒤에 있는 사실은 준킬러보다 쉬운 킬러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해결해주는 준킬러 스팟 모의고사. 정말 준킬러 지금 사탕을 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스튜디오 시간이 끝나서 빨리 하고 가려고 지금 말이 막 빨라졌어요. 알아서 잘 들을 수 있죠. 준킬러 스팟 모의고사의 문항은 정말 너무 좋아. 컨택트에 들어간 엔제, 준킬러 스팟 모의고사, 우리 엔제들은 선생님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저 엔제, 저 컨텐츠 제작이고,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도 컨텐츠 제작이에요. 그냥 내가 주는 이 문제가 수능으로 직결될 수 있는 진정성이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두려운 건 나한테 본질이 없는 게 가장 두려운 거잖아요. 그 껍데기야 사실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고, 내 안에 그 본질이 있느냐, 내가 생각하는 그 본질은 올바른 컨텐츠, 정말 양질의 컨텐츠, 이거 풀었더니 수능은 싹 보여 라는 컨텐츠, 그리고 그것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딱 꽂아주는 강의력,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 컨텐츠에 쏟아부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담아가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준킬러 스팟 모의고사의 시즌1 5회분, 그리고 그 5회분이 촥 총정리돼서 6평 대비인가? 라는 느낌이 팍 드는 보너스 트랙 2회분 해서 이 7개를 일주일 동안 하나씩 풀든, 그래서 모두 해설을 듣고, 해설 좀 빠르게 들어도 괜찮아. 한 문제 한 문제에서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주제들을 해설을 통해서 가져가시고, 준킬러 자리, 킬러 자리에 나오는 개념은 늘 똑같은 거니까 준킬러를 깨부시는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6평 대비 천우신조 모의고사를 2회분이나 만들었어. 왜냐하면 평가원 첫 모의고사잖아. 준비를 해야 되잖아. 실전 연습을 시켜야 돼. 근데 나는 내 문제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천우신조 좀 어렵긴 한데 너무너무 까다롭게 너무너무 까탈스럽게 만들어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보다 더 좋은 문제는 나는 그냥 내가 나를 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내가 우리를 알아. 이거보다 더 좋게 만들 수는 없어 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2회분이나 만들었어. 왜 만들었냐고? 여러분들이 실전을 보러 가는 직전에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만든 거예요. 진짜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겨울부터 준비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걸 바쳐서 만든 육평 대비 천우신조 모의고사 2회분 실전 모의고사 연습하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캐스트에서 전대실무 한번 보라 그랬어요. 아마 온라인에도 오픈이 곧 될 거야. 전대실무 한번 보시고, 우리 모의고사랑 전대실무가 약간 보완관계 또는 유사 복습관계 뭐 이런 관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잘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평가 모의고사를 보러 갈 거잖아요. 그래서 3개년 평가원 기출을 뽑아보는 걸 추천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6평, 9평 수능을 뽑아서 그 문제들을 기출이기 때문에 시간을 약 80분 정도로 주고 그 기출들을 풀어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작년 6구 수능은 2025 6구 수능 분석 원데이 특강으로 해설을 다 해놨으니까 그걸로 보시고, 나머지는 거의 평가 문항들은 전문항 해설을 했잖아. 메가 해설 강의 들어있는 그 뭐죠 그게? 해설 강의예요. 해설 강의 안에 거의 전문항으로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전문항 분석을 보실 수 있잖아. 이거 왜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만나고 처음 내 강의를 들을 때에는 내 말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았을 거야. 근데 내 말을 알아듣기 지금은 쉽죠. 우리 수강생들은. 왜냐하면 선생님이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어떤 식의 표현을 하는지를 익숙해졌기 때문이야. 평가원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는 평가원 교수님들의 언어에 익숙해져야 돼. 그들이 원하는 방향성에 정조준을 해서 6평 보러 가야 돼. 그래서 늘 보던 그대로가 시험지에 그대로 있네라는 아주 익숙한 느낌으로 당일날 실전에 임해야 되거든. 그래서 실무를 우리 조교들도 6평 전에 사설 실무는 한두 개밖에 안 풀었다 그래요. 우리 조교들 중에 수강생들은 선생님 준 거 왜는 안 풀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모의고사를 3주 동안 나눠주거든요. 3주 딱 앞두고 나면 3개년치를 나눠줘. 여러분들도 똑같이 뽑아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공부할 거리가 이렇게 많다. 6평 대비하라고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들을 선생님이 제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봐버려. 난 개념 에센스만 하다가 끝냈어. 6평 전에. 그럼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이 실전을 위한 실전 대비하시고 꼭 6평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등급별 전략이 있어요. 간단하게 방금 설명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1등급은 개념으로는 개념 에센스 4N을 보시면 된다. 미적분 개념 에센스 4N이 업로드 되고 있는데 3도급까지는 업로드가 될 거고, 그 뒤 여러 가지 미분법과 도함수 활용 6평 범위에 해당하는 건 기본 개념 에센스, 시그니처 강좌인 기본 개념 에센스를 보시면 돼요. 확동은 개념 에센스의 개념 BQ 파이널 정도만 보시면 된다. 3주 남았으니까. 기출과 엔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1등급이라면 그냥 컨택트를 보면 된다. 기출 100선 50선 됐고, 컨택트를 보다 보면 그 안에 주요 기출까지 다 분석을 해주니까 컨택트로 기출 엔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시고, 하나의 모의고사도 빼지 말고 다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3평 대비 천우신조 한 회분을 선생님이 제공을 했었는데, 이 3평 대비 천우신조는 작년 수능을 분석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 수능에 직결돼 있어. 그래서 작년 수능에서 올해 6평으로 이어진다면 그 사이에 3평 대비 천우신조가 굉장히 다리 역할을 해줄 거야.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3평 대비 천우신조와 6평 대비 천우신조를 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 1등급은 선생님이 만들어준 모의고사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중킬러스판 모의고사 시즌1, 천재이로 시즌1, 3평 대비 천우신조, 6평 대비 천우신조, 준스파 시즌1이 너무 재밌어서 풀어버린 1등급이 되게 많아. 우리 수강생 중에는. 그럼 보너스 트랙, 그리고 엠라이브 했을 때 파일로 제공했던 보너스 오브 보너스라고 하는 중킬러 스팟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를 추천해요. 계획표를 짜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문제를 풀 때, 미적을 풀 때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가 있는데, 아까 오면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집사님하고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항상 6평 끝나면 제가 현장 친구들 시험지 상담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행사처럼 한지, 고정으로 한지가 한 4, 5년 된 것 같아.
그래서 올해는 시험지 상담을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지? 원래는 오르세 학원에서 했었고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0분씩 끊어가지고 부모님들이 새벽에 데리고 오고 데려가고 막 이러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간은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했던 대화가 뭐냐면 작년까지 그것을 현장의 선생님이 오르세 학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강의를 한 건 오르세 학원이란 이름으로는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정확히 세보지 않았지만. 근데 최근 한 5년은 그걸 매년 행사로 했어. 근데 했던 이유가 뭐냐면 상담을 하면 성적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특별한 상담을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게 신기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르세 학원은 최상위 반이 있고 정규반이 있는데 최상위 반은 거의 들어올 때부터 1등급이야. 100점이나 수능 전과목 만점을 목표로 시작하는 반이고 정규반은 들어올 때 3, 4, 5, 6등급 뭐 다양한 등급대 2, 3, 4, 5, 6 막 이렇게 그냥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태도가 좋은 사람들이 주로 그 반에 있었어요. 근데 이 반이 6평 시험지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9평에서는 50% 이상이 1등급이 나오는 거야. 그 시험지 상담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그거를 체감을 하면서 매년 한 거죠, 행사로. 근데 그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6평 전후에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현장하고 온라인을 같이 하면서 그 전후 찍어내야 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때가 막 컨텐츠가 쏟아지거든요, 강좌들이. 근데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해야 돼요, 그렇게 밤새 하는 게. 근데 10분 잡고 하잖아요. 근데 10분 만에 끝나지가 않아. 보통은 한 새벽 2, 3시까지 잡으면 아침 6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상담을 하면 상담할 때 뭘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떠오른 이유가 있어요. 난 상담할 때 별걸 하지 않거든요. 근데 시험지를 보잖아. 그러면 원래 3, 4, 5를 왔다 갔다 하던 2, 3, 4, 5를 또는 내가 한 번도 내가 원하는 점수대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아요. 이렇게 개념 에센스부터 이렇게 끌고서 공부를 시키면 실제로는 실력이 엄청 성장해.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봤던 그런 문제들, 뭐 천재이루에서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그 해설을 이해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것들을 이해하고 내가 그걸 다시 풀어보고 내 손에서 답이 나오는 경험을 한다라는 건 실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걸 나는 아는데 그런데 본인은 잘 몰라. 왜냐하면 내가 그런 성적들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믿기가 어려워요. 내가 어떤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없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근거,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아직은 별로 없단 말이지. 어른들은 좀 돼. 내가 뭐 사업을 해서 잘 돼 봤거나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땐 잘 됐어. 성공과 실패를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중에 했던 성공을 근거로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랬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믿지를 못해. 근데 이제 시험지를 보면 뭐가 보이냐면 출제 의도를 읽어내고 문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듣고 그리고 그에 맞는 방향성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게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11월이라는 수능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6평에서 이 정도로 풀어내. 야, 이제 마무리 훈련만 조금 하면 1등급이 되겠는데? 라고 느껴지는 3, 4등급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시험지에 3등급을 가져와도 그냥 너는 9평, 나는 9평에서 1등급 받는다라고 적어줘. 그리고 시험지를 보고 자, 이 문제는 네가 여기까지 풀었는데 거기서 한 발만 더 가면 답 나오는 거야. 여기서 마지막까지 힘을 주는 너는 지금 계속 5km만 뛰어서 그렇지 6km, 7km 뛰는 연습을 하면 6km, 7km를 뛰게 돼. 라는 믿음을 주는 게 사실은 전부예요. 그래서 시험지를 보고 그래서 너는 남은 기간 동안 이거 하자. 하고 한 두세 가지를 결정해줘. 근데 그건 내가 결정해주지 않았어도 수업 시간에 맨날 하는 얘기고 근데 본인의 시험지를 보고 야, 너 여기까지 풀었어.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이야. 수험생들이 실제로 본인들의 성적이 얼마나 실력이 성장했는지 믿지 않아서 성적으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을 하면서 그 포인트를 짚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너무 신기한 건 사람이 그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해주는 게 그들의 결과값인데 너무나 달라져요, 성적. 그래서 작년에도 한 친구가 어느 학교 전교 1등이었고 아까 오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말 효과가 있어. 근데 나머지 2명이 따라온 친구들은 6평 시험지가 한 명은 3등급이었고 한 명은 4등급이었어. 둘 다 9평은 1등급 나왔어요. 근데 그 시험지에서 야, 겨울부터 에센스, 기출, 컨택트, 중킬러 스팟, 천우신조 빠짐없이 나를 다 따라왔어. 모든 시간에 앉아 있었거든요. 투커리를 타면서. 실력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난 눈빛 보면 알죠. 당연히 이렇게 열심히 됐는데 실력이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근데 6평 시험지를 봤더니 거의 다 옳은 접근을 했는데 단
마무리까지 답을 내는 그 힘을 이렇게 마지막에 쥐어짜는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답이 안 나왔을 뿐이지 요 연습만 이제 여름에 하면 돼. 그리고 특히 후반부에는 많은 문제를 풀면서 쥐어짜는 연습에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답이 나올 거야 라고 15분 정도 상담했어요. 둘 다 1등급 나왔거든요. 9평에.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1주 전에 어느 확통 선택자가 여기 이 교실에서 겨울에 이 투커리, 그러니까 3개의 과목을 다 들었어. 수원, 수투, 확통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펼쳐놓은 수원, 수투를 듣고 있고.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보면 실력이 분명히 성장한 것 같대. 근데 성적이 안 변한대. 근데 시험지 한번 가져와봐 그랬어요. 그 시험지를 봤더니 거의 다 푼 거야. 야, 너가 실력이 성장했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해. 선생님 저는 그래서 1번에서 30번까지 쭉 푸는 게 아니라 골라서 풀거나 이래야 되는 실력이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골라서 풀지 마. 골라서 풀지 않아도 되는 실력까지 왔어 이제. 너를 믿고 그냥 읽고 풀어. 라고 상담을 하고 그 시험지가 마치 그들의 작년 6평 시험지 같았어요. 그렇게 상담을 했거든요. 딱 일주일 전이야. 근데 그 사이에 5평이 있었잖아요. 5평이. 근데 어제 활짝 웃으면서 온 거야. 사실은 선생님한테 상담을 할 때 처음 여기를 시작할 때 100분위가 50%의 초반이었대요. 그래서 가장 높게 찍은 게 55%였대. 100분위가. 근데 5평에 100분위가 93%가 나왔대요. 그 일주일 사이에 달라진 건 없어.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설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별로 안 변한대. 근데 너의 실력이 성장한 건 내가 알아. 왜냐면 난 벌써 너를 몇 개월간 봤고 네 눈빛, 네 태도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너는 굉장히 성장했어. 본인도 느낀대. 근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첫 번째는 사설 시험으로부터 성적이 안 나온다라고 판단하고 내가 실력이 안 늘었어. 이 판단은 유보해야 된다. 6평으로부터 판단해야 된다. 적어도 교육청 모의고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에센스 2회독을 하고 있는데 2회독 하는 거 마저 해라. 끝까지 해라. 그리고 우리 조교들도 6평 전에 사설 모의고사는 한두 개밖에 안 풀었어요. 사설 많이 푸는 거 아니야. 지금 포커스를 계속 정조준해야 돼. 딱 평가원으로. 평가원이 나한테 이 개념을 쓰라 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평가원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그래서 사설 문제 별로 풀 필요 없는데 본인이 실력이 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사설 문제를 풀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니야. 시험지 갖고 와봐 했는데 우리 천우신조 시험지를 갖고 오라 그랬어. 그래서 천우신조 시험지에서 어디까지 풀었고 어디를 못 나왔고 이 상담을 했는데 93%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일주일 전에 봤던 모든 사설 시험지가 다 성적이 안 좋았는데 얘는 갑자기 변했냐? 실력은 갑자기 변한 게 아니야. 그 일주일 만에 변한 건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여기도 지금 선생님 수업을 3개 다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원, 수투, 미적 특강까지 실력이 굉장히 성장을 했을 거야. 성장을 안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집중도가 난 우리 반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딴 생각을 하거나 이 출석률도 거의 매번 100%예요. 우리 반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눈만 뜨고 있어달라고 처음부터 그랬는데 이 어려운 것들을 듣고 이해하고 체화시키고 있다. 그럼 사실은 실력이 는 거야. 내가 6평 전에 여러분들을 시험지 상담을 해줄 시간은 없지만 나와 함께 겨울부터 지금까지 이토록 열심히 현장에서 했던 온라인에서 했던 열심히 했다면 반드시 실력이 늘었어. 그렇다면 자기를 믿어야 돼요. 문제를 읽고 한번 풀어보자. 내가 실력이 늘었으니까 평가원에는 맞춰져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덤벼야 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실력이 성장하는 그 자기 자신을 뭘 근거로 믿냐라고 한다면 내가 근거예요. 내가.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듣는 친구들 별로 없어요. 반드시 듣는다 이퀄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풀어야 돼. 알겠죠? 골라서 풀지 마시고 그냥 쭉 푸세요. 모든 사람들은 쭉 풀고 중간에 막히잖아. 그럼 미련을 두지 말고 체크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체크하고 지나갈 때 뭘 기준으로 지나가냐? 이 문제의 실마리가 안 보여. 그럼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에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요런 문제를 과거에 풀었던 경험이 있어. 비슷하게 이랬으면 됐는데 이 문제가 아닌 그 외부의 기억이나 경험을 끌고 그 자리에서 멈추고 있다. 그건 100% 실패야. 지나가야 돼 그건.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 바퀴 쫙 돌고 와서 적어도 안 읽어본 문제는 없게 만들고 와서 그리고 다시 체크한 것들을 2회독으로 푸는 거지. 그때도 안 풀리면 또 지나가야 되는 거야. 100점 받은 친구들도 대부분 1회독에 한 번에 풀린 사람 거의 없어. 갔다가 왔다가 해서 한 3번에서 4번 만에 다 풀렸어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실력이 성장했음을 자기 자신을 믿고 열린 마인드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문제 골라서 풀려고 하지 말고 생각보다 문항의 번호와 난이도가 지금은 이 난이도의 그 비례 관계가 아니다. 우리 생각하는 일반적인 12, 13, 14, 15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1번부터 쭉 푸시면 된다. 알겠죠? 자기 자신을 좀 믿으세요. 오케이. 특히 이 미정 모의고사까지 지금 들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스스로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맞는데 당연히 맞아요. 근데 강의를 듣고 이해하고 체화시켜서 이 문제를 내가 다시 풀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실력이에요. 모르면 다시도 못 풀어요. 납득이 안 되면. 됐나요? 힘을 내십시오. 6평 전에 상담은 못하지만 6평 시험지를 1번부터 풀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면 그 마인드 자체로도 100분위가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40%가 올랐잖아. 원래 올라있던 거야, 실력이. 근데 내가 그 마인드를 못 갖고 있던 거지. 바보같이.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미 실력이 성장했다라고 믿고. 알겠죠? 오케이.